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는 분명해진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다. 타인의 시간을 아무 죄책감 없이 빨아먹는 인간이다. 이들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불행을 설명이 아니라 무기처럼 사용하고 문제의 원인을 항상 세상과 타인에게 돌린다. 중요한 점은 이 인간이 절대 혼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누군가의 감정과 에너지에 기대어 산다. 서양 철학은 이 유형을 오래전에 간파했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원한에 매달려 사는 존재라고 보았다. 스스로를 단련해 올라갈 힘은 없고 남을 끌어내릴 때만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인간이다. 이 부류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이것이다. 겉으로는 약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공격적이다. 대놓고 싸우지 않는다. 대신 죄책감을 주입한다. 너만큼은 이해해줘야지. 너는 다를 줄 알았어. 이 말들이 관계를 족쇄로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 대부분이 타인의 결핍을 대신 책임지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봤다. 이 착각에 빠진 순간 관계는 이미 교류가 아니라 착취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인간이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젊을 때는 체력과 호기심으로 버틴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시간과 감정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 인간과 보낸 시간은 성장도 의미도 남기지 않는다. 피로만 남는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불행한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통제할 수 없는 타인에게 삶의 중심을 넘긴 상태. 이 인간 곁에 오래 있을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자기 신뢰까지 갉아먹는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하다. 불행은 전염된다. 그리고 이 인간은 치료제가 없다. 지금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의리도 선함도 아니다. 대부분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불쾌하지 않다. 오히려 초반에는 유난히 친절하다. 문제는 그 친절이 관계의 윤활유가 아니라 미끼라는 점이다. 이 유형을 가장 빨리 알아보는 신호는 단순하다. 대화가 끝나면 반드시 기운이 빠진다. 웃고 떠들었는데 묘하게 피곤하다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서양 철학은 이 현상을 감정의 방향성으로 설명했다. 니체는 건강한 인간은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병든 인간은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보았다. 이 인간과의 관계는 항상 한쪽 방향이다. 주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멀쩡하다. 이들은 대화의 주제가 늘 같다. 불운, 억울함, 배신, 무시당한 기억. 처음엔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가해자만 있고 책임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다. 조언을 주면 듣는 척은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인간에게 불행은 정체성이자 무기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에 반복적으로 끌려가는 관계를 연민이 아니라 자기 소모라고 정의했다. 도와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운이 아니라 구조다. 또 하나의 분명한 신호가 있다. 이 인간은 경계를 세우는 순간 태도가 바뀐다. 연락이 늦어지면 서운함을 표현하고 거절하면 차갑게 반응한다. 관계가 존중이 아니라 소유에 가깝다는 증거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감정 반응을 관리하려는 순간 이미 자유를 잃었다고 봤다. 이 인간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계속 맞추게 만든다. 결국 이 관계의 결말은 늘 같다. 상대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이 인간은 여전히 불행하다. 그리고 그 불행의 책임은 또다시 주변으로 흩어진다. 초반의 피로감을 무시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몸의 반응은 이성보다 정확한 경보장치다. 이 인간과의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좋아서가 아니다. 빠져나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부류는 관계 초반부터 은근한 메시지를 심는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다들 날 떠났지만 너는 다를 줄 알았어. 이 말들은 칭찬이 아니라 책임 전가다. 서양 철학은 이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다. 니체는 죄책감을 이용해 타인을 붙잡는 인간을 약함을 무기로 삼는 존재라고 보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함을 가장 효율적인 지배 수단으로 쓰는 인간이다. 이 인간의 핵심 전략은 명확하다. 관계를 도덕의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 거리두면 배은망덕한 사람, 빠져나오면 잔인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진다. 관계를 끝내는 순간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았나?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타인의 불행을 떠맡는 순간 그 불행은 2배가 된다. 하나는 상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든 죄책감이다. 이 인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가끔씩 작은 친절을 던진다. 평소엔 소모시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정해진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보상이다. 사람을 가장 깊게 묶어두는 방식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이미 노예 상태라고 봤다. 이 인간은 상대가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질문이 습관이 되는 순간 관계는 끝났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 인간은 당신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항상 다음 사람을 찾는다.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상대의 생존을 책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거의 항상 착각이다. 관계를 끊는 순간 느껴지는 불편함은 잘못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통증이다. 근육통처럼 지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불편해질 각오를 하지 않아서다. 이 인간과의 관계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설명하면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위험하다. 이 부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은 여기서 단호하다. 니체는 타인을 설득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주도권을 넘긴 상태라고 봤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토론이 아니다. 선언에 가깝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이것이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사정을 늘어놓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이 인간에게 설명은 틈을 주는 행위다. 요즘은 여유가 없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은 어렵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서 더 말하면 상대는 반드시 반격한다. 죄책감, 서운함, 실망을 무기로 들고 나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행위를 비겁함이 아니라 지적위생이라고 봤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는 태도는 고결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깝다. 선을 긋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단계가 있다. 상대의 태도가 급변한다.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피해자처럼 행동하거나 주변에 당신을 나쁘게 말한다. 이 반응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효과가 있다는 증거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순간 삶의 방향키를 빼앗긴다고 말했다. 이 인간은 마지막까지 평판을 지렛대로 흔든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굶기는 것이다. 반응을 줄이고 설명을 멈추고 접촉 빈도를 낮춘다. 시간이 지나면 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떠난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남는 고요는 공허가 아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에너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다. 관계를 정리한 직후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은 평온이 아니다. 의외로 허전함과 불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연락한다. 그리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허전함은 미련이 아니다. 오랫동안 소음 속에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방에 들어온 사람에게 생기는 찬양이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습관만 남아있는 상태다. 서양 철학은 이 과정을 아주 정확히 설명했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은 의존하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할 자유가 돌아왔을 때라고 봤다. 이 단계에서 흔히 드는 생각이 있다. 그래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은 상대를 미화하는 감정이 아니다. 혼자 서야 한다는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관계로 되돌아가는 이유를 고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느린 파괴다.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온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진다. 감정 기복이 줄어든다. 설명해야 할 일이 사라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이렇게 조용해도 괜찮은 걸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부 자극이 줄어든 상태를 공허가 아니라 회복 구간으로 봤다. 그동안 타인의 감정 처리에 쓰이던 에너지가 이제야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다.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다. 이 시기에 갑자기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무 관계나 붙잡지 마라. 회복 중인 사람은 비슷한 인간을 다시 끌어당기기 쉽다. 습관은 형태를 바꿔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은 성숙의 증거다. 관계를 끊고 나서 느끼는 불안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 인간을 한번 끊어냈다고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난다. 직장 동료, 지인, 친척, 연인. 이 반복 때문에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 탓을 한다. 하지만 서양 철학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내부의 신호다. 니체는 인생에서 반복되는 인간관계를 아직 끝내지 못한 가치관의 흔적이라고 봤다. 같은 유형이 나타난다는 건 상황이 아니라 선택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인간들이 유독 잘 붙는 유형이 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버티는 걸 미덕으로 배운 사람. 겉으로는 장점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쉽게 이용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생각은 희망이 아니라 경계 회피다. 형태가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반복해서 고통을 겪는 이유를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설명했다. 고통은 경고인데 우리는 종종 성격으로 착각한다.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관계라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인간은 항상 레이더에 걸린다. 텅 빈 공간을 가장 먼저 채우려 드는 쪽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상태를 타인 없이는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심리라고 봤다. 이 상태에서는 누가 다가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다가온다는 사실 자체가 선택 기준이 된다. 이 반복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사람을 더 잘 고르는 게 아니다. 관계 없이도 괜찮은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잘 붙지 않는다. 관계의 패턴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을 바꿀 때 달라진다. 이 인간과 전혀 엮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친절의 방향이다. 이들은 타인에게 친절하지만 자기 경계를 희생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서양 철학은 이 태도를 명확히 구분했다. 니체는 자기 기준이 분명한 인간을 설득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봤다. 이 인간들이 피하는 대상이 바로 이 유형이다. 죄책감을 심을 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대화에는 특징이 있다. 지나친 설명이 없다. 사과가 남용되지 않는다. 거절이 짧고 담백하다. 상대의 감정 반응을 관리하려 들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봤다. 이 인간들은 자기 시간을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이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돕지만 그것이 관계의 조건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역할이 굳어지는 순간 위험을 감지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자유롭다고 봤다. 이 인간들은 기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지 기대를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붙지 않는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를 선택한다. 선택된 관계는 버티지 않아도 유지된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인간을 피하는 능력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힘이다. 불편함을 합리화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전부다. 이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다. 머릿속 소음이다. 늘 누군가의 기분을 계산하던 사고가 멈춘다. 답장을 늦게 하면 불안해지고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던 패턴이 사라진다. 하루가 조용해진다. 서양 철학은 이 변화를 자유의 회복으로 봤다. 니체는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짐이 줄었을 때가 아니라 짐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라고 말했다. 그 인간의 불행은 애초에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다. 두 번째 변화는 판단력이다. 생각이 명확해진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 기복이 줄어든다. 이건 강해진 게 아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행위를 인생의 손실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이득이라고 봤다. 조용해진 만큼 사람은 더 정확해진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질이다. 이상하게도 사람 수는 줄었는데 대화는 깊어진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남는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부 자극이 줄어든 상태에서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고 봤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관계가 삶을 흔들지 않는다. 마지막 변화는 태도다.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자기 삶을 관리한다. 이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분명하다. 비슷한 인간은 접근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만 남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 인간을 끊어낸 뒤의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다. 불필요한 소리가 사라진 상태다. 이 인간을 겪고 난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다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버티지 않는 눈이 생긴 것이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는다. 니체는 인간이 타인에게 휘둘리는 이유를 상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인간은 강해서 다가온 게 아니다. 허용됐기 때문에 머문 것이다. 이 통찰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책임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관계의 수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만 만날 거라고. 현실은 정반대다. 기준 없는 선함은 가장 먼저 착취당한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맞춰온 사람일수록 고통을 도덕으로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참는 자신을 미화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다. 이 인간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화가 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판단을 빠르게 내린다. 맞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성숙을 이렇게 정의했다.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는 능력. 모든 관계를 열어두는 건 개방이 아니라 방치다. 이제 관계의 기준은 명확해진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가? 내 삶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 머물 이유가 없는데도 머물렀을 때 망가진다. 결국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원칙만 남는다. 인간관계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허용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인간은 특별해서 인생에 들어온 게 아니다. 악해서 머문 것도 아니다. 계속 허용됐기 때문에 남아 있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돌아온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에서 냉정하다. 니체는 인생을 망치는 인간보다
그 인간을 반복해서 들이는 태도가 더 위험하다고 봤다. 문제는 사람의 질이 아니라 문을 닫지 않는 습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설명해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다. 존중받는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다. 함께 있을수록 나 자신에서 멀어지면 그 관계는 이미 실패다. 불편함을 참고 유지하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비용만 늘어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을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라고 봤다. 관계는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다. 편안함을 잃는 관계는 오래 두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를 갉아먹는지가 전부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잃는 게 더 두려운 사람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진다. 사람을 바꾸려다 인생을 쓰지 말고 문을 관리하며 삶을 지켜라.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덜어낼수록 선명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보다 당신 자신이 더 소중하다.